아, 왜 자꾸 저랑 의견이 왜 이렇게 갈리시는 겁니까? 리차드 신도 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준비된 OS 팻말 보이시나요? 네, 그 OS 팻말을 지금부터 나가는 질문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대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가보시죠. 자, 이제부터 질문이 하나씩 나옵니다. 3초 카운트 후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관련해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다. 하나, 둘, 셋. 양쪽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 일단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쨌든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배당 소득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당연히 배당을 받는 게 많게 되면 배당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O라고 생각을 하는데 X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큰 생각이 없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좀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자랑 배당 소득을 통틀어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제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되고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배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4%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우리나라 세율 구간 최고 구간이 45%예요. 그러면 정말 이 배당소득이 많아졌을 때 세금으로 15.4%가 아니라 거의 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50% 가까이 세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부담은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투자는 일반 계좌보다 ISA 계좌가 무조건 유리하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저는 무조건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물론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때만 장점이 많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ISA도 심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이 3년을 내가 유지를 해야지 이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3년을 안 채워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뭐 연금저축이나 IRP나 이런 세액공제용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이걸 해지를 하면 페널티를 물어요. 그쵸. 근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만 발생을 하는 거고,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의무기간 3년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했을 때 무조건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든 ETF든 모든 것들을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내가 돈을 찾으려면 이 계좌를, 해당 계좌를 해지를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다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리스크라고 좀 하나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또 담을 수가 없어요.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미국 주식 아니면 미국 ETF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ISA 계좌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긴 하는데, 해외 주식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확실히 이제 단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데,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은 크게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긴 한데, 단순하게 이제 똑같이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종합계좌라든지 이제 ISA 계좌라든지 두 가지 계좌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ISA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건에 따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거를 일단 혜택을 받고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00만 원이든 아니면 뭐 400만 원이든 어쨌든 이 비과세 한도를 받고 들어가는 게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메리트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3년이라는 부분이 걸리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이제 똑같은 기간에 5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종합
계좌보다는 ISA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는 국내에 상장된 것보다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3, 2, 1. 저는 세모를 했습니다.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는 해외 주식 이제 양도소득 부분이 22%라는 부분이 있지만 연간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4년 동안 250만 원을 계속 매도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이제 15.4%다 보니까 금액적인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배당소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도 그 말씀에는 네, 공감을 하는데 고액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해외 직접 투자가 세금적으로 저는 또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250만 원이라는 비과세 그 한도가 존재하는 부분도 물론은 장점이기는 하겠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부분이 없지만, 그쵸. 네,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무시를 못할 거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고객분도 그렇고 국내 상장 ETF를 하셨다가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차피 그 이익이 커져도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어차피 22% 분리과세하고 종결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이 올라가는 상승장을 얼마든지 활용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적인 측면이 무서워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일부는 이익 실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이 좀 있고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해외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낮춘다. 하나, 둘, 셋. 투자는 당연히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오히려 진짜 한 종목에 전체 다 돈을 담아두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크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투자라는 부분이 단타로 이 주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뭐 5년, 10년 이렇게 쭉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분산 투자가 수익률을 낮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낮추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물론 이제 리스크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을 낼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큰 실패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큰 성공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겠죠.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보다는 한 곳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O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한 종목에다 무조건 몰빵 투자를 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아니 그냥 사기꾼이야. 그 말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3, 2, 1.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게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유튜버들도 구독자라든지 시청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편향적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제대로 교육적인 방향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벨류님 말씀도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꼭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안 사시면 뭐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어떤 투자 방송이든 뭐 투자 레터든 무슨 금융 설명서든 지침서든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부분들만 내가 이제 취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꼭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 관련된 그런 주식이나 투자 내용들 저도 레포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금융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 보고 투자하면 꼭 망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 참여 퀴즈입니다. 전업 투자자는 투자 수익의 측면에서 직장인보다 불리하다. 하나, 둘, 셋.